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록과 관련한 책 3권을 추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기록 많이 하셨나요? 저는 기록을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이 됐고 가을도 조금 다가오니까 일기 쓰기 진짜 좋은 계절이잖아요. 앞으로 남은 하반기는 조금 더 나를 위한 기록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기록에 관련한 기록을 주제로 한 책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의 일기를 훔쳐보는 것만큼 동기부여가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봉준호 감독님이 그런 말도 하셨잖아요. 가장 개인적인 게 가장 창의적인 거라고. 그래서 누군가의 가장 개인적이고 솔직한 일기를 읽어보다 보면 나도 그런 일기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책은 바로 짜잔! 바로 이 책은 뉴욕 규림 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규림 작가님은 배달의 민족 마케터로 초창기에 활동을 하시고 또 지금도 믹스커피 브랜드인 뉴빅스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마케팅과 브랜딩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런 마케터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스스로를 문구인이라고 정의하시면서 다양한 문구에 대한 이야기들, 취향에 대한 기록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오신 유명한 인스타그래머이시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규림님이 쓰신 다양한 책들을 읽어봤는데 저는 이 책이 진짜 너무너무 저한테 소중해서 이렇게 종이책으로 소장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뉴욕을 여행하시면서 규림님이 직접 쓰신 여행 일기를 그대로 스캔해서 만든 그런 일기장을 그대로 스캔해서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이라는 도시 특징에 맞게 이런 표지 디자인도 굉장히 컴포지션 노트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형과 표지 디자인만으로도 확 눈길이 가는, 서점에서 확 눈길을 끄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여행일기장을 그대로 스캔해서 만든 책이다 보니까 필체도 굉장히 과감하고 그림도 되게 날것이고 또 막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딱히 뭔가 명확한 맥락이 있는 기록이라기보다는 진짜 그런 파편적인 내가 뉴욕을 다니면서 좋았던 것들에 대한 나열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사람들이 뉴욕 하면 떠오르는 그런 물론 관광 명소에 대한 내용도 물론 있지만 규리님이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서점이나 마켓, 문구점 같은 곳들을 기록한 분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가장 개인적인 기록물이 담긴 책을 읽으면서 기록이라는 게 남을 위한 게 아니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나를 위한 것이었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뽑는 굉장히 좋은 페이지가 몇 군데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페이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페이지는 센트럴파크에서 규림님이 직접 관찰한 각자의 방식으로 쉬고 있는 사람을 그린 그림들이에요. 제가 이 센트럴파크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피크닉 매트를 놓고 쉬는 사람들의 사진을 본 적도 있었어요.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이경준 작가님의 사진전에 가서 그런 사진을 본 적도 있는데 그때도 사실 제가 뉴욕에서 센트럴파크를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 사진에 감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또 다른 감동이 있더라고요. 나도 다음에 여행을 간다면 여행 일기를 쓸 때 단순히 영상이나 사진으로 그 장면 그대로를 남기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주관적인 시각, 감정, 색채를 담아서 그림으로 남겨보고도 싶다라는 욕심을 만들게 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페이지 중에 하나가 그림이나 어떤 다른 스티커나 이런 요소 없이 이렇게 그냥 흰 백지에 까만 색깔 글씨로 쭉쭉쭉쭉 나열한 이 부분인데요. 이 기록 중에 한 문장이 또 인상적이고 제가 뉴욕 규림일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내내 돈가스만 먹어도, 내내 숙소에서 휴식만 해도, 매일 같은 곳에만 가도, 유명 관광지에 가지 않아도 여행자가 행복한 여행은 무조건 좋은 여행이다. 우린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를 위해 여행하니까. 모두가 각자만의 행복한 여행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서 모두가 각자만의 행복한 기록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로 읽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도 과감하게 나만의 생각을 담아서 기록하는 것에 대한 흥미를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책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멋진 기록물을 열심히 구경을 했다면 이제 진짜 나만의 기록을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갑자기 하얀 백지 위에 서서 아무도 밟지 않은 서론에 있는 것 같아서 막막해지는 순간이 오신다면 기록과 관련한 실용서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괜찮은 오늘을 기록하고 싶어서 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평소에 제가 팔로우하고 정말 잘 보고 있었던 기록 인스타그래머인 차혜슬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저는 이 차혜슬 작가님의 기록을 뭐 트위터에서도 팔로우하고 인스타그램에서도 팔로우하고 블로그에서도 팔로우하고 보면서 나도 이렇게 아기자기한 기록을 해보고 싶다. 나도 이런 거 좀 따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이렇게 스티커나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아기자기하게 기록한 기록물도 너무 좋아하지만 사실 기록의 정수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흰 백지 위에다가 까만 펜으로 썼는데 거기에 자신의 개성이 드러나는 기록물이 진짜 멋져 보이더라고요. 각자 어떤 기록 방식을 내가 선호하는지 나한테 이상적인 기록 방식이 무엇인지 인스타그램이든 핀터레스트든 이런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서 알아봐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 수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기록을 하고 계신 작가님이 이렇게 종이책도 내셨다고 하니까 안 읽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기록에 대한 차혜슬 작가님의 개인적인 철학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고 또 직접 따라해 볼 수 있을 만한 기록 팁들도 굉장히 자세하고 세세하게 쓰여 있는데요. 손으로 쓰는 아날로그 기록뿐만 아니라 노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등 다양한 디지털 기록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쓰여 있고 또 단순한 일상 기록이 아니라 소비 일기, OOTD 일기, 식사 일기, 감정 일기 등등 다양한 기록의 카테고리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도 기록을 할 수 있구나, 아니면 이런 것도 기록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기록의 재발견을 할 수 있었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자의 이 모든 기록 방식을 다 하나부터 열까지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 몇 가지를 추려서 도전해보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발견한 따라해보고 싶은 기록 방식은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아이콘을 직접 그려서 쓰는 그런 일기, 아이콘을 그리는 그런 기록이라던가 아니면 가을에 입을 그리고 입은 옷 OOT들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보는 기록, 그리고 나의 하루를 위한 아침에 쓰는 일기인 모닝 페이지 기록, 이렇게 세 가지는 꼭 따라해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신다면 여러분의 기록 취향을 이 책을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에 발견한 굉장히 보물 같은 책이에요. 사실 유명한 책이라서 아실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내가 습관처럼 혹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었던 어떤 기록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익환 교수님의 거인의 노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국내 1호의 기록학자 김익환 교수님의 책입니다. 현재 교수님이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시기도 해요. 저는 이 기록이라는 분야를 학문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웠고 신선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 코 찔찔일 때부터 그림 일기를 썼고 선생님이 거기에 달아주는 코멘트가 좋아서 일기를 더 열심히 썼고 중고등학교 때는 책상에 앉아있는 게 주류해서 일기를 썼던 사람이어서 이것들은 나한테 되게 습관적이고 일상적인 행위인데 이걸 학문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라는 호기심에 읽어본 책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이 기록을 정의하는 바는 이렇더라고요. 난쟁이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면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 기록도 마찬가지다. 비록 지금의 내가 난쟁이일지라도 매일의 기록이 쌓이면 우리는 그 위에서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거인의 노트더라고요. 저자는 기록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주장하시면서 우리한테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모든 부분이 각기 다른 이유로 정말 공감되고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자유와 집중 파트를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많은 현대인들이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인이 박히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록이 나를 성장시킨다라는 명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겠지만 기록이 나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명제에는 조금 물음표가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저도 그렇고요. 나이, 돈, 성별, 환경 등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 연차에는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지, 혹은 이 나이대에는 결혼을 해야지 등등 우리를 매여오는 어떤 사회에서 주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 생각하면서 어떤 사회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를 계속 옥죄이고 또 남과 나를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너무너무 그렇게 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기록은 나를 자유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기록을 통해서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코어를 내가 스스로 세울 수 있고 나의 깊은 욕망을 찾기 위한 나와의 대화를 시도할 수 있게 하는데요. 한 문장 제가 읽어볼게요. 내 삶을 기록함으로써 타성에 젖어 일하거나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시킬 새로운 전략을 시도할 수 있다. 또 한 문장 더 읽어볼게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무의식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대부분 경험으로 주입된 것이다.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권리는 바로 나에게 있다.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선언하고 생각함으로써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고 있는 무의식을 청사진처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사실 이런 기록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 같은 걸 쓰는 거랑은 좀 다른 형태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이란 예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나와의 대화 시간을 갖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또 내가 기록한 것을 그냥 기록했다 끝 하고 바로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기하고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면서 나와 계속해서 마주하는 것이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뽑아내서 요약하고 광범위한 정보들 중에 내가 발견해야 하는 보석 같은 것들을 추려낼 줄 알아야 하는데요. 저는 그 요약이 저자의 의도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 정보 등을 통해서 자기화해서 요약할 때 가장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고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요약을 할 때는 그냥 베껴 쓰는 거, 추려내는 게 아니라 나의 언어를 사용해서 요약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이나 논문이나 문서나 기사 같은 걸 요약할 때도 자기화해서 요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요약해서 보았을 때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되어준다고 말하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또 공감했던 문장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기록을 못하는 사람은 실컷 써놓고도 나중에 다시 보면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쓰기만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답은 요약과 집중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가지고 있었던 저의 정체성,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키려고 했던 저만의 고유한 색깔이 바로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바쁜 순간에도 노션이든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다이어리든 그 형태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기록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는데 그 과정들이 헛되지 않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형태는 변화하더라도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저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확신을 만들게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부디 이 세 권의 책이 여러분들에게 기록에 대한 이해를 돕고 탐구심을 키워주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잘 지내다가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